엑스레이 찍어도 안 보여.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보이고요. 근데 만져져서 올 때는 이미 2기 이상은 돼요. 근데 사실 암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반박하실 수 없을 거예요. 되게 많은 언론에서 자가 검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 안 믿어요. 왜냐면 대부분이 만져져서 오거든요. 근데 만져져서 올 때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볼 때 보면은 한 1.5cm면 만져져서 와요. 1.5cm는 되게 작아요. 이만하잖아요. 근데 그 1.5cm도 정말 마른 사람만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2cm 이상 되면은 만져져서 오시는데 그때 그 순간 이미 2기 이상은 돼요. 그래서 초기는 지났다 이 소리죠. 근데 만져져서 올 때는 이미 늦어요. 만져지는 거 외에 아주 드물게 염증성 유방암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막 가슴이 막 붓고 땡땡하게 이제 아파가지고 전몸살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피부에 막 물집 생기고 막 이렇게 진물 나고 이 정도인데 그건 되게 드물고요. 그래서 그런 암은 잘 없고 대부분은 유방암은 증상 없이 혹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만져서 딱딱한 게 있어요 하고 오죠. 절대 아니죠. 유방암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요. 통증을 유발하려면 어느 정도 덩치가 커져요. 커지고 나면은 좀 통증이 생기긴 하는데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암세포는 자기가 몸집이 커지기 위해서는 숙주한테 안 들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조용히 불려나가요. 그래서 초기에는 당연히 그래서 증상을 전혀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야지 숙주한테 안 들켜서 자기가 오래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몸에. 근데 환자분들이 정말 저한테 유방 초음파 오실 때 대부분 10명 중에 한 8, 9명이 유방통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유방통은 사실 암하고 상관이 없어요. 막말로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나이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여자 애기들, 생리 전 애기들 또는 난소 기능이 다 멈춰버린 할머니 되면 없어요. 근데 그 외의 나이대에는 유방통은 누구나 있을 수 있고 특히 치밀 유방이 많은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유방통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유방통은 암하고 상관없다고 보시면 돼요. 유방통이 사실은 원인은 없어요. 원인 불명인데 치밀 유방이라서 대부분 그렇고요. 치밀 유방이 뭐예요? 막 이러거든요. 치밀 유방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열대우림 보면 나무가 되게 많잖아요. 빽빽해요. 그게 치밀한 거예요. 뭐가 되게 많으면 치밀 유방인데 나무로 확 다 베버렸어. 들판밖에 없어요. 그러면 치밀하지 않은 유방, 지방밖에 없는 유방이에요. 그게 서구 미국 사람들, 여자들 가슴이 그 정도고요. 치밀 유방은 가슴이 작아도 지방은 없는데 나무가 되게 많아서. 자, 그럼 나무가 많으면 비바람이 불면 나무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가슴이 스트레스, 술, 담배 그런 거에도 반응해서 아파요.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에도 반응을 하거든요. 나무가 없으면 바람 불어도 흔들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방통은 치밀할수록 많아요. 사실은 되게 많은 언론에서 자가 검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 안 믿어요. 왜냐면 자가 검진 해봤자 그때 느껴져서 올 때면 보통은 2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가 검진은 이렇게 똑같아요. 매일 생리 끝나고 3에서 5일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만져봐라 이렇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만져라 하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자가 검진 할 시간에 그냥 초음파로 오시라고 해요. 자가 검진 물론 도움 되겠죠. 근데 자가 검진 해갖고 초기에 진단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초음파 말고는 사실 초음파와 유방 촬영 그거 2개만 꾸준히 하면 제가 맨날 발견해 드리는 게 그런 유방암 초기 아니면 암 전 단계거든요. 근데 자가검진으로는 절대 몰라요. 환자분들이 맨날 만져서 또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게 만져지는 게 사실은 정상 구조물이고요. 여자 가슴이 지방으로 또 돼 있잖아요. 울퉁불퉁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뭐지? 암인가 싶어서 많이 오시는데 다 아닌 경우가 많고 자가검진으로는 부수적인 거라고 보통 말씀드리고 제일 좋은 거는 해당 전문의한테 가셔가지고 초음파와 유방 촬영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유방 같은 경우는 증상이 전혀 없어요. 증상이 너무 아예 없기 때문에 초기에 환자분들이 와서 발견되는 이유는 다 건강검진, 우연히. 99.9%가 우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거는 병원에 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유방암은 유일하게 갑상선과 마찬가지로 유방암은 초음파로 거의 진단을 할 수 있는 암이에요. 유방 촬영술이라고 나라에서 국가검진으로 하는 게 40세 이상부터 매년 2년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가슴을 잡아 당겨갖고 엑스레이를 찍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여자들의 대부분 한 70-80%가 열대우림, 치밀 유방이에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숲속이 너무 쫙 차 있으니까 안에 혹이 숨어 있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엑스레이에서는. 그래서 유방암이 이렇게 조그만 때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보여.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보이고요. 그거를 열대우림은 우리가 걸어서 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초음파예요. 초음파 보면 속이 다 보이거든요. 그 나무 하나가. 그래서 그렇게 발견할 수 있고. 근데 단 예외가 석회화로 시작하는 암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엑스레이가 또 유용해요. 왜냐하면 초음파는 단점이 석회화를 못 봐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실과 바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건강검진 좀 자주 해라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제가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의사라면 다 똑같이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해당 분야 전문과 의사한테 가셔야 돼요. 정말로 운이 나쁘면 유방암 검사를 만약에 유방을 전공 안 한 의사 선생님께 초음파를 받아서 정상이셨다. 근데 석 달 돼 유방암이 꽤 진행된 것도 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사 잘만 하는 것도 환자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해당 과에 맞는 의사를 찾아가서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시경 같은 경우는 소화기내과 의사한테,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는 유방을 전공한 전문의한테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해당 과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시고 거기서 권고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고 혹이 좀 있으시거나 이러면 추적 관찰을 또 해야 될 수 있어서 6개월으로 저는 말씀드리기도 하고 모양이 더 안 좋거나 하면 또 3개월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의사 소견 따라 다를 거예요. 유방암은 유일하게 나이 팩터보다는 호르몬 때문에 오는 암이다 보니까 심지어 10대도 유방암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건 발견했었고 그만큼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20대도 꽤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한 명 있었어요. 젊을 때 유방암이 생길수록 되게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되게 공격적으로 자라요, 암들이.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는 유방암이 제일 많은 나이대가 40대 후반, 50대 초, 50대가 제일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 늙어서 생기고요.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40대부터 유방 촬영수를 2년마다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같은 경우도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께 30살부터 매년 초음파 하시라고 해요. 유방 촬영은 40세부터 하시고 20대에는 만약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뭐 내가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 만져서 그럴 때는 초음파 해보시는 게 좋고요. 초기 발견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다 항상 초기나 암 직전에 다 발견을 해드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래서 다 너무 좋아해요. 막 원래라면은 암을 진단 받으면 막 울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진단해 주시는 분들은 막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가요.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환자분이 우연히 건강검진 오셨다가 이게 후딱 봐도 너무 유방암 초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조직검사 했더니 당연히 연기 이렇게 나오셨고 환자분은 막 눈물을 흘리고 아니 이렇게 기쁜 날에 왜 우시냐고 이렇게 빨리 발견되면은 이거는 암 취급도 못 받는다고 대학병원 가시면 햇병아리 수준 받으면서 치료 되게 무사히 잘 받고 되게 간단하게 끝나신다. 그리고 되게 이제부터 나는 무병장수할 운이구나 생각하셔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환자분이 울다가 막 웃으면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도 계셨고 이제 어떤 분은 저는 진단만 되게 잘하는 의사라서 치료를 몰라요. 초기에 진단 받으셨던 환자가 제가 그 병원 가셔가지고 엄청 빨리 발견을 너무 잘하셨다. 그래서 그 이제 환자분이 이제 저한테 감사 인사도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은 이제 거기서 부분 절제술을 하면은 이제 보통 방사선 치료 들어가거든요.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를 당연히 하는 거는 저는 모르거든요. 그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치료를 모르니까 내 분야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환자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 오셔갖고 나 방사선 치료하라는데 이원경 원장님한테 치료하는 거 허락받고 하고 싶다. 막 그렇게 이제 오신 적도 있었어요. 이원경 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내가 오케이 하면 치료하겠다. 너무 되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치료는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된다. 막 그렇게 하시고 다들 이렇게 해피하게 이제 다시 일상생활 돌아오시니까 되게 기분 좋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병원 되게 많잖아요. 대학병원은 근데 이제 의뢰서가 있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학병원은 일단은 제껴두고요. 그래서 내가 일반 건강검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동네 병원에 네이버나 이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유방 초음파. 이렇게 치면은 쫙 뜨는데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나왔다. 그 의원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의료진 설명을 보세요. 그래서 그 의료진이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방 전공을 한 영상의학과 의사를 제일 첫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반박하실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의학과 의사가 초음파 전공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유방을 전공한 영상의학과 의사면 유방에 대해서는 그냥 1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유방 전공을 하신 영상의학과 의사가 내 주변에 없다. 그 병원이 없다. 그러면 유방외과로 가셔도 돼요.
유방외과도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이시면 잘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유방외과 같은 경우는 외과 선생님들은 이제 전문의를 따시는 과정에 초음파를 수련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유방 초음파를 좀 배우지는 않으셨는데 유방외과 선생님들은 전문의를 따시고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초음파를 배우고 나오셔요. 그래서 이제 유방 초음파를 전문으로 이제 내걸고 하시는 거라서 경험이 많으신 분은 당연히 잘 하실 거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상외과 의사 자체가 초음파를 전공을 하는 과고 더군다나 유방을 또 전공을 하신 분이라면 더 파고들어서 정말로 유방 초음파만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유방 관련 영상외과 선생님이 있는 병원을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그쪽 가면은 대부분 유방 촬영도 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같이 하시면 돼요. 왜냐면 재발을 하니까 그래요. 유방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이제 매년 병원에 가서 재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5년 동안 재발을 안 하면 이제 거의 완치가 됐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모든 암이란 게 그렇지만 이놈들이 뒤통수를 잘 쳐요. 암들이 뒤통수를 잘 쳐가지고 재발을 또 갑자기 완치됐던 환자분인데 5년 10년 뒤에 갑자기 뼈 정리로 또 나타나기도 해요. 왜냐면 내 몸 자체가 고위험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이라는 거는 저는 그 사실 10년은 주기적으로 계속 열심히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암 치료 후부터 10년은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암은 죽을 때까지는 긴장을 놓을 수 없고 완치가 사실은 힘들지 않나. 하지만 빨리 발견할수록 완치는 거의 가능하죠. 유방암이라는 거는 되게 서서히 증상 없이 진행되는 암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서 증상이 없으실 때 일단은 주기적인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가검진 이런 거는 저는 되도록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가검진에서 발견할 정도면 상당히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증상이 없을 때 항상 유방을 전공한 영상의학과 전문의한테 가셔서 주기적인 검진, 초음파와 유방 촬영술로 하시면 충분히 유방암이 진행되기 전에도 발견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유방과 유방암에 관해서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저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한테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